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5월 정식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80% 이상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부터 40, 50대 이상의 중장년까지 레고랜드 채용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이 속속 모여들더니 설명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주말과 주중 요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 재학생들도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부분을 모집한다고 하기에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채용 박람회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찾아왔습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1,400명 정도. 고용이나 급여가 안정된 정규직은 2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도내 대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인턴으로 뽑아 6개월 평가 뒤 정규직 응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전체 채용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1,200명 정도는 비정규직입니다. 테마파크 입장부터 놀이기구 운영, 공연 의상 관리나 호텔 식음료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단기 계약직으로 시급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입니다. 고용이 좀 많이 불안한데 저도 지금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측은 춘천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만큼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게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빨리 해서 경험을 좀 쌓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앞에 어떤 본인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도내 대학생과 도민에 한해 2,000명을 뽑는 사전 인력 양성 교육도 신청자가 몰려 일주일 만에 마감되는 등 춘천 레고랜드 채용에 대해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도가 예산 4천억 원을 쏟아부은 만큼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실제 있는지 개장 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역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 이 도심에서 중도로 가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하차도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실 공사가 어떻게 이뤄졌고 지하차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역 철도 밑을 지나 춘천대교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차도입니다. 4년 전 춘천대교가 완성될 때 이 지하차도도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지하차도 일부 공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부근은 인근 의암호보다 수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 유실이나 침하를 막기 위해서 도로 밑에는 물빠짐이 좋은 혼합골재로 채우도록 설계됐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를 할 때 차도 옹벽이나 도로 밑을 자갈과 모래를 섞은 혼합골재로 채우는 것을 뒤채움 공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 소장은 공사에 필요한 혼합골재 11만 719톤 가운데 20%인 2,400여 톤만 납품받고 나머지는 인근 공원에서 퍼낸 흙과 공사를 하다 나온 재활용 골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혼합골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내준 춘천시 공무원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현장 감독을 하는 건축들은 그건 평균 1년에 한 최대한 4, 50분 이상의 현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마다 가서 상주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서. 그렇지만 법원은 당시 공무원이 골재가 잘못 쓰였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고 공사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도 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며 조그만 하자라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춘천역 지하차도는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가 않았습니다. 춘천시도 부실 공사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당장 하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에도 이상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진단은 달랐는데요.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차도 뒤채움 공사에 실제 사용된 혼합 골재는 당초 설계의 20% 수준, 나머지는 품질 입증이 되지 않은 토사나 버려진 골재로 채워 넣었습니다. 바로 옆 북한강보다 수위가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 이 경우 수위가 올라가면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골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배글로 지하차도 쪽으로 수압이 걸리겠죠, 물이. 실제로 지하차도 옹벽에 아래 위로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도로까지 내려앉는 등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반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랜 기간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 단기적인 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춘천시도 당초 설계를 지키지 못한 부실 공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준공 후 4년 만에 실시한 안전진단 용역에서 B등급을 받고 하자가 나타난 적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어느 구간에 품질 검증이 안 된 토사가 들어갔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비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시공이 일부 적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물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춘천시 용역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춘천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춘천역 지하차도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6년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가 아닌 춘천시의 예산으로 다시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성매매의 고리에 걸려든 청소년들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오빠라고 불리는 사실상 20대 포주들에게 착취당하면서도 성매매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그 누구에게도 선뜻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살 A양은 3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20대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거쳐 A양이 오빠라고 부르게 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20대 포주였습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A양은 성매매에 동원됩니다. 명품 가방 살 돈만 벌고 그만두려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A양은 3년 가까이 성매매를 이어오다 성병에 걸리고 나서야 성매매를 그만뒀습니다. 아픈 몸 때문에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한번 빠져든 성매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매수남을 연결해주는 20대 포주들에게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간 상태에서 경찰은 물론 부모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래 청소년들과 성폭력 상담시설의 추정을 종합하면 조건 만남 형식의 인터넷 성매매를 현재도 하고 있거나 경험한 청소년은 원주에만 50여 명, 강원도로 보면 1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원주가 지금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조사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차후 선책이 나올 것 같아서 실태 조사를 내년에는 좀 해보려고 해요. 경찰은 최근 피해 학생 11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 8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는 20대 포주의 윗선, 이른바 대가리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배 세력이 있다는 의혹까지는 아직 경찰 수사망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 많다고 어른들이라고. 그리고 삼촌들이 돈을 갖다 준다. 네. 그 윗선 위층까지는 그냥 60% 정도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내년 3월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강릉 운산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늘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확충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방과 후나 특성화 같은 투자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만으로 작은 학교의 희망을 만든 강릉 옥천초 운산 분교장. 내년 3월 1일자 본교로 승격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11명인 교직원은 4명이 늘어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 행정직원 등이 배치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량교사도 새로 배치돼 학교 급식도 더 알차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인력과 함께 시설 확충도 지원되는데 기존 건물이 노후돼 증축이 어려워 창고 부지를 정리해 2층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내후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해 도서실과 보건실을 비롯해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같은 특수교실이 들어섭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으로 분교가 본교로 승격하는 일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3년 인제 어론초등학교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적이 있지만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 수가 늘면서 본교가 된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생태, 환경 등 미래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숲이 교실이 되고 체험과 소통하는 교육이 호응을 얻으면서 본교가 된 운산초등학교 사례는 강원도 내 여러 작은 학교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상 2026학년도까지는 운산초의 6학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산 분교장은 특별한 인구 유입이 없이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교로 승격을 하게 돼서 전국적인 어떤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최근 10년간 강원도 내 작은 학교 40여 곳이 문을 닫았고 내년에도 초등학교 분교장 2곳과 중학교 1곳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규모의 경제로만 작은 학교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전환해 작지만 안전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들을 돕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의 목표액은 74억 원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등 4대 나눔 목표 달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캠페인 기간인 1월 말까지 ARS 전화나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도내 시군청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예비 중고등학생과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교재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이번 교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포기자 사전 예방,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제작에 참여한 수학과 영어 기본 학습서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기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재 활용법을 안내하고 단원별 스스로 학습 동영상 자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겨울 철새가 충청과 전라도를 거쳐 강원도로 이동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가 자체 방역을 위한 소독제 700kg과 생석회 24톤을 지원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인 춘천 우두 온수지 주변과 올 초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춘천시 동래면 저수지 주변을 중점 방역관리 지구로 정하고 일대 도로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의 수를 지금보다 101명 더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춘천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춘천시는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1,741명인 공무원의 수를 1,842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 공무원이 101명 더 늘어나게 되면 연간 5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춘천시 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공무원 수 증원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와 스마트 도시 구축 등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강릉시는 공공 디자인과 광고물, 디자인 조명 등의 업무를 묶은 주거 환경 개선 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정보산업과를 스마트 도시과로 명칭을 바꿔 ITS 세계총회 준비와 정보산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대회 추진과는 폐지해 관광과와 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환경과와 보건소, 의회 사무국의 일부 업무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안은 강릉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한 달 동안 강릉페이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올립니다. 강릉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강릉페이의 한도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페이 한도액은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 상반기는 30만 원, 하반기는 15만 원으로 축소됐다가 연말을 맞아 6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강릉페이는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3,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드 등록 건수는 주민등록 인구의 3분의 2 수준인 15만 5천 건입니다. 원주시의 흥업대학타운 조성 사업이 사실상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 조성 사업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원주시는 3개 대학이 밀집한 흥업면 일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이른바 대학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비판에다 최근 토지 주인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자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명분 없이 건설사 배만 불리는 방식 말고 대학 구성원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대학타운 조성 계획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